반갑습니다. 저희 4월 1일자로 부임한 에탈라타 총영사관의 그 선거 영사 강성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국무는 2002년부터 제가 입사를 해서 선관위 근무 경력을 한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고요. 일선에서부터 시도, 그 중앙감사과, 그 선거 거쳐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각급 위원회에서 여러 일을 선거물을 다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에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거라는 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되게 완벽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본의 아닌 실수가 이렇게 큰 어떤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또 선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꼼꼼하게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선거를 좀 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처음 뵙는 자리고 그동안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정책 준비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행정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빠서 거기다가 또 코로나 아직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총영사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력이 있고 또 가족들도 아직 어제 2차를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지금 좀 이제 많이 방역 제한도 많이 좀 백신도 맞으셔서 좀 풀리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통령 지난 국선 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게 열심히 모두 다 전임 재선거안도 그랬지만 또 이게 언론사나 각 단체에서 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다음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선거 사무가 중지되는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재선거 영사도 마찬가지지만 또 같이 도와주셨던 우리 기관, 단체, 언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그런 많은 노력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전 공간에서 신고 신청이 좀 증가를 했어요. 11.1% 정도 증가를 했고 그래서 많이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선거 사무가 중지가 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 정치권이라든가 또 재국민 또 여러분께서 또 참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대선 때는 우리가 지난 5월 25일 날 국회에 우리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어요. 그게 이번 재외선거 때는 혹시나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또 장기화 계속 된다고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천재지변이나 코비드라든가 이게 각종 질병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재선거가 이제 좀 지역구에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우편투표를 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라. 그다음 일부 이집트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아예 이제 통금 시간이 있어서 이제 아예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어떤 재투표 투표 시간을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천재질병 때 그때 이제 투표 시간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모의 재선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미국은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다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 규모를 대규모 축소를 해서 공관 직원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자체 선거 신고 신청 접수부터 그다음 명부 작성, 그다음 재투표 실제로 해보고 그다음에 해송까지 일련의 과정을 시험 운영은 하긴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축소를 해서 그냥 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자체 내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도 점검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재선거 때는 투표용지 발급기가 좀 새로운 발급기가 좀 도입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장비도 한번 운영해서 잘 운영되는지 그 점검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의 선거일은 6월 21일입니다.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저희가 국면을 회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재외선거 그 주요 사무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10일부터 우리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우리가 국외 부재자 신고가 접수 처리가 되고요. 내년 1월 8일까지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선거 명부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내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운영 기간을 정해서 이제 재투표소를 설치를 하고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재투표소는 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운영을 했지만 설정을 했지만 그 재투표소가 이번에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또 재위원회에서 투표소를 또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그 부분만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오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번이 이제 좀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고 제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들도. 근데 이런 때 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방송 신문 광고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제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를 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이렇게 지지 추천 반대한다는 내용을 좀 넣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허위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보인다면 저한테 바로 좀 알려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문이나 그 방송 광고는 아닌데 우리가 그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선전 인쇄물들을 좀 이렇게 넣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잖아요. 그 선전 인쇄물들도 마찬가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여기 후보자는 입법 예정자 다 포함이니까요. 그래서 공약이라든가 뭐 지지, 뭐 반대,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면 좀 지금 기자분 있고 영업팀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내용을 전달해서 반드시 우리 선관위에 저한테 한번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사전 검토를 한번 맡으시는 게 그걸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왜 미국 시민권자이고 또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그 동포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선전 인쇄물을 좀 신문 사이에 껴서 하려고 시도를 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적발한 적도 있고 시청을 한 적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주위에 알려주셔야 될 게 그다음에 단체는 어떤 경우라도 단체의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단체의 그 대표자가 내 개인적으로 단체 이름 전혀 거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말로 하는 거는. 근데 내가 어느 단체 대표자다, 어느 단체 내가 임직원이다. 이렇게 공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단체는 일치 안 된다. 선거운동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법 위반할 때는 만약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 되면 재외국민은 요건 발급 제한이 된다거나 미국 시민권자나 되신 분들은 또 대한민국이 입국 금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제가 나와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절차 사무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하기 예방 단속도 잘 해야 되고 홍보도 잘 해야 되지만 결국은 재외국민들이 재선거인들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그걸 많이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임무라고 가장 큰 임무 중에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 혼자 노력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혼자서 어떻게 6개 주에 거기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기관 단체장 주요 이제 우리 그 오피니언 리더 되신 분들이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 선거와 관련된 안 좋은 이슈를 발견하기보다 이걸 좀 더 많이 저희 국민들한테 알리고 호소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머지 쪽에 뒤에 배포해드린 거는 제가 주요 사무 일정, 재외선거 사무 일정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전체적인 선거 사무 일정도 제가 별도로 편집해서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역대 재선거 관리 현황이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참고하시라고 한 2장 정도 해서 2페이지 정도 해서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저기 예비선거 하는 날 10시에 저희 가서 촬영해도 되죠? 이제 그 부분을 예, 전에 그 부분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전 이게 좀 제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해도 우리가 그 총영상관은 예약제로 하고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전부 다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도 이렇게 모의 선거인도 많이 축소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진을 촬영을 몇 카트 찍어서 제가 배부해드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이게 지금 여기 보의 재선거 하는 이제 다른 이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점검, 그 다음에 모의 선거 절차에 대한 일련의 점검인데 이전에는 코비드가 발생하기 전에는 많이 홍보를 했어요. 참여를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뭐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분위기 확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코비드 방역 제한으로 인해서 좀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사진이 아니고요. 네. 영상이요. 저희 업체 TV라서. 저희 업체는 예. 네 저희 업체는 저희 업체는 예. 방송 매체가 방송이어서 아,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럼 영상 같은 게 혹시라도 그 촬영이 되시게 되면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나요? 한번 그럼요. 예, 공유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일단 그 부분 한번 네, 나서 좀 논의를 해볼게요. 고려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질문하는 것이 예. 뭐 지금까지 계속 영사님들 오셔가지고 다 브리핑했는데 예. 요번에 이제 바뀌는 거 그 예. 시스템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이게 뭐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투표용지 발급기 기기가 바뀝니다. 기기가.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데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중간에 그 투표용지가 이 먹지가 들어가서 그 전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출력된 거 보면 좀 먹지에 대해서 그런지 좀 거친 측면이 있고 좀 약간 글씨가 좀 깨져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지금은 잉크젯에서 인쇄 출력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는 나오죠. 컬러풀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전 투표에 쓰는 그 투표용지 발급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